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7.5%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2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 이상 급등했고 나스닥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보니까 코스피 시장 이제 2200선 위에서 좀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한국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종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 업종들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대부분 종목군이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금융 섹터라든가 산업재 쪽 섹터, 이들 종목군들이 좀 특히나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몇몇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V자 반등, 즉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V자 반등보다 더 빠른 로켓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한국 시장이 좀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MSCI 한국 지수, 인덱스 펀드 쪽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었어요. 4.35%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이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풀려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결론은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96대를 좀 지입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워낙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 때 고점권역에서 하락 추세 때를 이어보게 된다면 약 한 2200포인트대예요. 2200포인트대가 저항 라인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라인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도 좀 괜찮고요. 지금 미국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6대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이제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됐었죠. 2거래일 1,000억 이상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오늘 정도까지는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도 유입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시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공매도에 있어서의 제한된 그런 부분들 이외에 베이시스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백어데이션 형태로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0.93 콘템포로 좀 전환이 되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흐름들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지난주 수요일 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개장 전에 이 시간을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6월 4일날 고점에 57,000원짜리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따라 들어가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58,000원권역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입니다. 탄력도 면에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한 9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산업재 쪽 섹터는 좀 탄력이 약하거나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전장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심리가 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구속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종목군들이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산업재 쪽 섹터의 추가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산업재 쪽으로 장기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성장 섹터 중에 못 오른 종목군들을,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거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주도 섹터는 오늘도 좀 숨고르기, 갭상승 출발했지만 음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산업재 쪽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못 올랐던 중소형 섹터 중에서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수익률 게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 나는 단기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의 트레이딩 관점인지 아니면 성장주 쪽에 있어서의 투자 관점으로 모아갈 건지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장에 대응을 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는데,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그리고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난주하고 좀 계속 비슷해요. 사실 산업재 쪽 섹터도 좀 볼만한데 산업재 쪽 섹터는 변동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제 기준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라 오늘도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소부장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약주들도 좀 많이 올랐어요. 제약주도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본다거나 아니면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 섹터는 오늘 대형 섹터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의 종목군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MLCC에 대한 기대가 뭐 삼성전기랑 같이 항상 움직였었던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죠.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여요. 과거에 2017년도 때의 사상 최고치는 넘어설 수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런 종목군도 보셔도 좋고, 장비 섹터 중에는 원익 IPS 뭐 견줄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도 시장은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제 2200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지난주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오르네요. 1.4% 이상 상승하면서 56,300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 합병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구속심사가 있다. 이 부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2% 이상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했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쓸어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2.5%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92,600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2%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48,850원대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3만 3천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를 1.75% 이상 상승 나옵니다. 26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25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장 마감하고 난 이후로 이 수주 계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좀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오늘 2%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44만 1,500원대 그리고 현대차 계속 가네요. 2.7%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11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현재 좀 방향을 튼 상황이고 10위권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141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30포인트 이상 갭상승 출발하면서 1.4% 이상 올려냈고 이제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2200선 그리고 2210선까지 올라오면서 12선에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59% 상승하면서 750선을 회복했네요. 75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양시장이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더욱더 강한 가운데 그래도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부분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세이툴 헬스케어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알테오제는 지난주 금요일 이 두 자릿수 상승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2.59% 이상 급등하면서 25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시제는 1.4%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10만 7,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아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11만 9,800원대, CJENM도 마찬가지고 KMW는 지난주에 6만 원대 회복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0.8% 상승하면서 6만 2천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 7만 8,3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점원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정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제 2200선을 회복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750선 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석유주들 그리고 더불어서 좀 오늘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까지 좀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전일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강한 것들은 계속 강하게, 그다음에 순환매 흐름들도 계속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상승장과 같은 지금 시장에서 단타든 중장이든 둘 다 저는 유리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단타를 공략할 때에서는 강한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종목들을 하시면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하면 요즘 같은 장은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꺾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치고 가는 흐름으로 수익이 단기간에 크게 날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손절점만 잘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늘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한번 종목을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종목은요, 두산이라는 이제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두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는 가능합니다. 최근 대웅주의 흐름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산도 그동안에서 많이 못 갔죠. 많이 못 갔고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는 지금 건설주도 정유주도 IT도 조선주도 모두 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겠고요. 하여튼 금융, 건설, 철강 모든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두산중공업도 코스피에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 얘도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매각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좀 시끌벅적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전일까지도 상하은행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에다가 1조 2천억 정도의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전고점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의 이제 패턴이 나와서 이제 바닥을 좀 돌려주면서 반등을 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매각안들이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각 협상에 따른 이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얘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 그러면은 이 장대양봉의 기준선인 39,400원 정도 손절선을 잡고 대형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목표치를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고 공략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밀리게 되면 한 이쯤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손절 라인은 전저점 자리 잡고 하신다라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두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지금 종목들, 뭐 하이닉스도 움직이고 LG화학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증권, 미래세대 모든 대형주 섹터들이 지금 포스코마저도 오랜만에 지금 철강 섹터들도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기계, 뭐 건설, 조선 다 움직여주는데 뭐 두산도 못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주보다는 좀 탄력은 좀 떨어지겠죠. 어쨌든 두산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 대한금속인데요. 대한금속에 대해서 지금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떠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과거 1월 달에 여기서 급락했었던 이유들이 이제 대주주 물량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물량들을 팔면서 그러면서 그게 악재가 돼서 급락을 했었던 하한가를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서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이제 경영 안정 기대감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최대주주가 지분을 좀 늘려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돼요. 과거에는 최대주주가 물량을 팔면서 박살이 났다면 지금은 최대주주들이 물량을 늘려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얘도 지금 바닥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주는 부분들 그리고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스테인리스, 냉간, 압염 제품을 판매를 하고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지금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들어서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 구리 가격이 반등세가 지금 비철금속들의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일단은 견인하는 일단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 대한금속뿐만 아니라 이제 비철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강 섹터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지금 동향에 따라서 지금 거래량도 실렸고 그리고 과거에서 움직인 흐름 보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작전주, 세력주의 패턴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대주주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매수로 들어온다라 그러면 일단 목표치는 10,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굉장히 강하고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10,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면서 순절 라인은 뭐 이전 저점 자리 한 4,500원, 4,500원 정도로 잡고 향후 전망의 주가는 일단은 구리 가격의 급등세와 그다음에 철강주들의 강세 그리고 시장도 강하고 전업종 강세에 따라서 일단은 뭐 전망은 단기적으로 보든 좀 중기적으로 보든 한 10,000원까지 정도의 목표치는 나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질문 종목은 동양물산인데요. 동양물산 오늘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동양물산 농업 관련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고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농업주들이 현재 그렇게 힘을 좀 내지를 못해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지금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조금 약해서 그런지 일단은 강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주다 보니까 바닥주들은 거래만 실리면 한 번씩은 지금 다 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 지금은 당장 뭐 북한과의 이슈들이 좋은 얘기들이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다시 뭐 협상을 잘 해서 혹은 무슨 좋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그 필립 모리스 그쪽에다가 담배 필터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들 이쪽도 뭐 한 번 정도는 테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N자형 목표치를 보게 되면 목표치는 굉장히 커요. 목표치는 뭐 작게만 보더라도 1,300원 정도에서 1,400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바닥을 이미 돌리고 있는 패턴이라서 쉽게 그렇게 무너지거나 1,000원이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깨지면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되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전고점을 전날 거래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으면서 돌파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가볍게 1,200원, 1,300원 정도는 조그만의 이슈를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매수 공략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은 대형주들의 강한 순환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도 움직여주고 있고 하는 흐름들 때문에
뭐 두산 뭐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동양물산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 종목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대한금속을 매매하는 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저게 대주주 물량들이 또다시 매도거로 나오거나 비중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과거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갖고 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확 하고 빠지는, 급격하게 또 빠질 수 있는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두산이라든지 동양물산 같은 종목을 스타일대로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전주 세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절선만 잘 잡으면 대한금속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시장이 일단 이미 벌써 미국 시장이 올라간 걸 알고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뻗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절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수익률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좀 이따가 10시 방송 프로그램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 종목으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서,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동화약품을 좀 물어보셨어요. 동화약품을 단타 시그널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냐, 이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어요. 단기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괜찮아요. 단기는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들이 좀 관건이거든요. 사실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관리를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오전장에 수폭 좀 눌렸다가 약보합대로 좀 밀렸다가 5일평을 회복을 해주면서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10분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4,500원짜리 뭐 700원부터 한 5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좀 도달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가 그렇게 크게 설정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6,500원 정도? 그 정도로 좀 선정을 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라면 적어도 14,7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5일선, 단기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접근을 해 나간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좀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화인터텍이에요. 신화인터텍을 지금 단타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오히려 대량 거래가 좀 터진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좀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960원? 뭐, 고 언저리, 그 이하권역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있게 좀 봐야 되겠죠? 여유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역별권역에서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끝났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약간 3,500원짜리 때까지는 흔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2,960원짜리 때에서부터 한 2,750원? 뭐 그 정도 언저리 때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3,5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유 중인데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되냐 이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도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저는 8만 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흐름들로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움직이지는 못할 거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 가급적이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격을 좁혀나가는 그런 자리대, 즉 눌림목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르게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처음으로 살펴본 종목은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만 이제 유가 부분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안정을 찾으려면 일정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지금 자리부터는 천천히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상승이 정확히 나오는 그 지점에서 들어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고 일단 추가 매수를 확실히 좀 해야 되는 구간은 8,400원 구간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 자리가 이제 매물대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좀 뛰어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저 구간부터는 좀 본격적인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일단 매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상승을 어느 정도 주고 V자, N자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일단 반등을 주고 지금 조금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차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매수는 바로 지금 자리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7,000원 상단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7,000원을 넘겨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7,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진입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 조금 눌렸다가 아니면은 이 하단 자리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5일선 지지선 확인하시고 옆으로 횡보를 이어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조금씩 분할매수 하셔도 되고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7,000원 구간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본 종목은 GN1 에너지입니다.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추세 상승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 상승을 바닥부터 계속적으로 769원부터 지금 2,000원까지 거의 쉼없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한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상승 중에는 그 매물대 구간에 왔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추세 상승을 줄 수 있고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각종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재료도 재료이지만 주가는 차트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잔량은 좀 보유를 하자. 왜냐하면 조금 아깝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기다렸던 지금 2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아깝잖아요. 다시 눌리면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종목을 함께 보시겠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오늘 이제 보유 중인데 전량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일단 일양약품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수익권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거의 한 90%, 80% 정도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좀 밀려도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는 좀 추가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좀 남겨두셔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 7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그 일부 물량은 끝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용차.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출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쌍용차는 최근에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2차 구조적인 좀 문제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업 부진도 있었고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매수 시그널 일단 보시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렉스턴 스포츠가 국군 지휘 차량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회사는 좀 유동성 위기를 좀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 갖고 나름대로 구조조정 계획안이나 이런 관련해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채권단의 지원 방안이 가시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좀 계속 지켜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2,3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스윙 관점에서는 2,30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많이 하신다면 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한 2,300원 정도까지도 스윙 관점에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스윙 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하실 때 가치 투자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게 자회사 기업 가치가 한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가 아닌 가치 투자 개념에서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도 비슷하세요. 이게 이제 중기적 관점으로 오늘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주요 이슈가 있죠. 정치적 이슈가 있어요. 이 부회장이 오늘 구속 관련해갖고 오늘이나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에 관련해갖고 위아래로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뉴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가치 투자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 수급을 좀 보시자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일단 눌릴 때마다 하루에 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손절 라인을 한 10만 한 8천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요. 눌릴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는 가치 투자 개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기 매수 관점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일단 오늘 시장 2200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 던지면서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전주의 미국 시장이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그게 이제 오늘 아침 시가를 결정했을 거고요. 우리 시장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게 환율 동향에 따라서 외국인이 언제 매수로 턴할 수 있느냐,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외국인이 매수로만 턴하면은 지수는 뭐 한 단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단기에 이제 상당히 급등해서 과열권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종목과 자리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진 종목과 들어갈 자리, 이걸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을 차례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미래에셋대우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장이 이제 출발되면 증권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증권주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좀 증권주가 움직이는 진행 중이고, 지금 이 가격에서 따라가지 말고 증권주 들어가는 건 좋은데, 가격 전략을 항상 그 급등 중에는 5일선과 11선 사이, 이럴 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현재 5일선과 11선 나타내는 가격이 6,800원에서 6,500원 사이니까 한 6,700원 수준에서 1차 매수 들어가면 좋겠다. 1차 매수 들어갔으면 거기서 많은 비중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엔 21선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한 6,300원 수준에서 2차 매수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강판이에요. 포스코 강판을 오늘 매도할까요?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포스코 강판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표면 처리 강판을 하는 쪽이고, 최근에 철강주가 상당히 이슈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요 국가들의 재정 투자가 SOC에 집중이 되면서 또 철광석은 산지의 생산 문제로 철광석 가격은 급등하는데 수요도 늘어난다. 그럼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철강주가 이제 이슈와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항상 그러더라도 이격도를 보고 과하면 이익 실현하면 더 싼 구간에서 재매수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 강판도 12,000원에서 2만원 가까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고, 그럼 이 가격에서 뭐 반 정도 이익 실현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재매수하겠다는 전략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이 BGF 리테일 매도할까요? 요새 이제 이게 컨택 주식이 가기 전에 가장 강했던 게 이제 언택 주식의 대표 주자인데, 사실은 GS 리테일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 탄력이 좋았는데, BGF 리테일은 1, 4분기가 실적이 뭐 그렇게 잘 안 나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실적이 안 나왔는데, 2, 4분기는 다시 이익이 회복되는 걸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24시점이 수혜를 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컨택 주식이 가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내가 답답해서 옮겨가면 그쪽은 또 주가 상승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되는 종목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 순서가 온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먼저 바닥을 찍었던 저점 14만 5천 원대가 무너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손절선은 14만 5천 원을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손절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기다리면은 BGF 리테일도 제자리를 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누적 수익률 탑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입니다. 지난주부터 6월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수익률인데 3위에는 박원재 위원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2위에는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1위에는 정재웅 위원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3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뷰웍스인데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그러니까 5월에도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추천 의견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뷰웍스 지난 3달간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오고 있고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위 만나볼게요. 네, 이정수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인데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네, 1위에는 정재훈 위원님인데 시노펙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이 추천 의견 주셨고 0.68%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위원님 오늘 좀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인 쪽에 선물 매도가 좀 오전장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그렇게 되면 지수주들 같은 경우 조금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IT 쪽 섹터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 쪽도 밀리는데, 여전히 뭐 주도주 쪽에 있어서, 주도 섹터 쪽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뭐 그런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 2차 전지 쪽에 있어의 성장에 대한 폭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들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은 사회 지금 섹터, 2차 전지 쪽 섹터에 있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증설까지 일단 단행을 했어요. 증설을 좀 단행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쪽에서 신성장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혜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적인 성장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일봉상을 좀 보더라도 이제 역배열권역에서 정배열권역으로 전환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64,000원대죠.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80,000원짜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기업이고, 그리고 유럽 쪽에 있어서 특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죠. 증설까지 일단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 잠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차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6만 1,000원대의 보합 권역이 있어요. 아까 이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21선이 언저리 때까지죠. 그러니까 한 5만 7,000원 정도 때까지일 거예요.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때는 좀 받아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뭐 플러스 권역에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 권역에 있을 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 부분으로 따져보게 되면 8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을 좀 설정이 됐는데 과연 5만 원짜리 때까지 올까? 그 부분들은 사실 물음표이긴 한데 일단 5만 원짜리 때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100밀리짜리 때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5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받을 때 마이너스 권역에 들어가고 있죠. 조금 더 밀어 내려가면 한 6만 500원 권역대 그 이하 권역으로 물어나가면 이제 줍줍을 해도 괜찮겠죠.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취하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사용하시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투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현재 6만 1,000원대에 있는데 6만 5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오면 매수해볼만 하고 8만 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오늘 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